보시면 먼저 그 양가로 2번 가보세요. 양가로 2번에 등기사무를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이 기록된 보조 기억 장치에 그 밑에 줄 보시면 기록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록 자체를 말한다. 그죠? 그래서 기재라는 용어 대신에 기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뿐 의미는 같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시면 첫째 줄 끝부분요. 등기부의 적고, 여기서 이제 적고 이러면 이제 법적 용어가 아니죠. 그래서 기재하고 등기간이 날인한 때 등기가 완료가 되나. 그래서 여기까지만 줄 치시고요. 날인, 즉 교합은 등기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등기부에 기재가 되면 등기간에 날인이 없다 하더라도 등기는 완료된 것으로 본다는 의미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박스 한번 보세요. 박스 안에 보시면 좌측으로는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는 2번, 3번만 줄을 쳐놓으세요. 임목 등기, 선박 등기, 상업 등기, 그 다음에 부부재산 약정 등기. 이러한 경우도 등기는 할 수가 있어요. 등기는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민법 여러분들 배우셨을 텐데 거기에 보시면 수목의 집단, 요것도 등기할 수가 있어요. 그 등기는 등기법에 의한 등기가 아니고 우리가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이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는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선박이나 법인 등기는 상업등기법에 의해서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요것 또한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3번 부부재산 약정 등기. 요거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것은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는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 지문을 이제 읽으실 때 문제를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시험과 관련돼서 이제 나올 수 있냐 하면요. 이제 부동산 등기법상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부동산 등기법상. 그래, 이제 꼭 지문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면 다 보셨던 지문이란 말이에요. 4번, 5번. 여기 하나 이제 임목 등기, 임목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지문을 보시면 부동산 등기법상 다음 중 등기 대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문에. 그죠? 그럼 여기서는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사항을 찾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이것도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다.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정답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딱 보니까 부동산 등기법상이잖아요. 요거는 임목은 등기법상 등기할 사항이 아니고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할 수 있는 사항. 그 상업 등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 회사 법인 등기가 상업 등기예요. 아시겠죠? 그거는 상업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지 우리가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라는 거. 부부재산 약정 등기 마찬가지고요. 선박 등기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상업 등기법에 의해서 이렇게 등기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렇게 별개의 법률이죠. 그죠? 그래서 정답을 요거를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 등기는 할 수가 있지만 그 규율하는 근거가 부동산 등기법인지 아니면 그 이외의 법률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요 문제를 함정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런 거는요. 잘 기억을 하시라고. 박스 안에 있는 것은 시험 문제 나오면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등기의 대상은 된다. 다만 부동산 등기법의 대상이 아니고 다른 법률에 따른 등기의 대상이라는 거 그렇게 구분을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넘기셔서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능이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 등기법의 이제 기능이요. 등기법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일단 뭐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원칙적으로 우리 부동산에 관련돼서 권리 변동의 그 원칙적인 모습은 등기라는 것은요. 등기의 이제 기능이요. 그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 그 성립 요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대항 요건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처분 요건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이 그 성립 요건요. 등기라는 것은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의 성립 요건. 또 같은 말로는요.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효력 발생 요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 이제 갑과 을이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매를 하겠죠. 통상적으로. 그죠? 매매에 의해서 갑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경우에 을이 잔금도 다 지급을 하고요. 갑은 이전과 관련된 등기 서류를 모두 넘겨줬어요. 근데 등기부에는 아직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아직 갑에게 있어요. 누가 소유자죠? 우리 등기법의 이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가 돼야지만이 성립이 되고 효력을 발생한다 그랬죠. 원칙적으로는 지금 을에게 잔금도 다 지불을 하고 등기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받아서 등기만 하면 되는데 아직은 등기가 을로 아직 안 돼 있어요. 소유권 이전. 이것이 그러면 현재는 갑이 소유자죠. 그죠? 그래서 이제 소유권이 만약에 등기가 돼서 을로 되어야지만이 이 부동산은 완전하게 을의 소유가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등기가 되어야지만이 성립을 하고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거. 요것을 우리 등기는 우리 효력과 관련돼서 원칙적인 모습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꼭 이렇게 을 명의로 등기가 되어야지만이 을이 소유자라는 것이 외부적으로 공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우리가 성립 요건이라고 한다는 거. 따라서 뭐 잔금을 다 주고 어떠한 모든 절차가 다 끝났다 하더라도 을 명의로 등기가 안 돼 있으면요. 지금 현재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라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등기가 왜? 을 명의로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즉 등기는 우리가 물권 변동의 성립 요건이자 효력을 발생하는 요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등기의 기능은 성립 요건이자 효력 발생 요건이다. 즉 대항 요건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죠? 물론 대항 요건으로서 기능하는 것도 있지만 원칙적인 기능은 성립 요건이자 효력 발생 요건이라는 거, 그 부분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대항 요건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 등기가 대항 요건으로서 기능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두 번째, 만약에 여기 이제요 임차권 등기가 돼 있어요. 임차권자는 을로. 그러면 이 임차권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등기가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임차인이 되고 임대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다만 이 등기가 됨으로 인해서 임차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장, 즉 대항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기능을 한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럼 등기가 이렇게 있는데 임차권자가 을이고요. 소유자가 만약에 이전을 했어요. 소유권을 넘겨줬어요. 다른 사람에게. 이전. 병에게 소유권을 넘겨줬을 때 등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병이 을에게 당신 나가라. 다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소유자가 이제 갑이 아니고 병이기 때문에 병이 소유자로서 이 임차인에게 당신 을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을은요. 등기가 돼 있죠. 병은 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등기부가 이렇게 임차권이 있는 것을 알고 취득했죠. 그죠? 이럴 때 을은 대항 요건으로서 나는 여기 등기가 돼 있는 임차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는 의미. 그죠? 그래서 대항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가 안 돼 있더라도 갑과 을 사이에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의 그 효력은 발생을 한다는 거. 다만 이렇게 등기가 되면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나는 임차권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항력이 있다. 그래서 대항 요건주의. 그래서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법상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임차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매권이라는 게 있어요. 환매 특약 등기. 그래서 이 환매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환매. 다시 산다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이때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이 있고요. 이거 하나 더 써놓으세요. 신탁 등기. 요것도 등기가 되면 성립 요건이 아니고 대항 요건으로서 그 기능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상 우리가 대항 요건을 갖는 등기는 환매권, 임차권, 신탁 등기 요 세 가지를 주로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성립 요건이 아니고 대항 요건으로서 이 등기가 기능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요.
처분 요건으로서 이제 기능한다는 게 나오죠. 세 번째. 세 번째, 처분 요건요. 이 등기가 성립 요건도 아니고 대항 요건도 아니고 처분 요건으로서 기능하는 경우.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민법 제187조요. 판결, 상속, 경매, 공용증서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경우에 하나가 상속이라는 게 있죠. 상속, 그죠? 상속. 그래서 상속과 관련해서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지 된다. 따라서 즉 뭐예요?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의 등기는 처분 요건으로서 기능한다라는 것이 우리 민법 제187조와 관련된 규정이죠.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상속과 관련돼서요. 만약에 갑이 사망을 했어요. 지금 현재 소유자가 갑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망을 했기 때문에 갑의 그 직계 비속이요. 갑의 자식들 즉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겠죠. 그죠? 상속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에 아무런 등기를 해놓지 않더라도 갑의 만약에 상속인들이 갑 1, 갑 2, 뭐 이렇게 두 명의 이제 자식이 있는 경우에 갑 1, 갑 2 명의로 등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에요? 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죠? 갑이 아니에요. 그죠? 일단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갑일, 갑이의 소유자예요. 그죠? 그죠? 원칙적으로. 근데 이제 갑일, 갑이가 이제 병이라는 사람과 이 부동산을 이제 매매를 해서